자, 이번 시간에 슬라이드 패널 컨트롤을 사용자 정의 컨트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솔루션에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새 프로젝트로 WPF 사용자 정의 컨트롤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WPF 컨트롤스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WPF 컨트롤스가 만들어졌으면은 기존 유저 컨트롤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컨트롤스, 유틸리티스 이렇게 폴더를 2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스에 사용자 정의 컨트롤 만들어 줄 건데요. 슬라이드 패널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를 작성을 할 거예요. 유저 컨트롤은 네임을 루트라고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 그리드 부분은 지우고 유저 컨트롤에 템플레이트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템플레이트로 들어와서 타겟 타입은 자기 자신 유저 컨트롤을 타겟으로 잡고요. 그리드를 하나 만들었었죠. 그 안에 그리드와 캔버스가 있었죠. 그리고 캔버스 안에는 보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더 안에는 사용자가 직접 넣어줄 컨텐트가 들어갈 겁니다. 컨텐트 프레젠터를 추가해 주고요. 컨텐트는 템플레이트 바인딩 컨텐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드 안에 있는 첫 번째 이 그리드는 오페시티 그리드였죠. 오페시티 그리드.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라이트 그레이였죠. 그리고 오페시티는 0.3을 입력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우스업 이벤트가 있었고요. 자, 마우스업 이벤트는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캔버스 안에 이 보더는 슬라이더, 화면상에 보여지게끔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위드와 헤이트를 지정을 했어야 됐는데요. 먼저 헤이트는 최상단의 컨트롤의 높이와 동일해야겠죠. 그래서 바인딩 액추얼 헤이트 엘리멘트 네임은 루트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도 추가를 해줄 건데요. 이 위드에는 바인딩 슬라이더 위드라는 의존성 속성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엘리멘트 네임은 마찬가지로 루트고요. 그리고 디자인상에서 기본 너비를 설정을 할 건데요. 기본 너비는 폴백 밸류로 300으로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화면 구성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비하인드 코드를 작성해 줄 건데요. 의존성 속성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풀업 DP였죠? 탭탭 눌러주고요. 더블 타입으로 슬라이더 위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패널 클래스를 넣어주고요. 기본 너비는 300 더블로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정적 필드는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더에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컨트롤 템플레이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의 요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버라이드 on apply template 메서드 안에서 변수를 받아와야 합니다. 이 on apply template는 새 템플릿이 컨트롤에 적용될 때마다 호출되는 메서드예요. 자, 여기에 언더바 슬라이더라고 변수를 만들 건데요. 이것은 보더죠. get template child를 사용해서 슬라이더 이름을 가진 요소를 이렇게 필드 변수로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슬라이더가 실행되는 오픈 메서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public void로 오픈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오픈할 때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비하인드 코드에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 객체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더블 애니메이션을 사용했었죠. 객체를 그대로 만들어 주고요. 더블 애니메이션에서 from은 기존에 마이너스 300이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2는 0이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듀레이션은 new duration timespan from millisecond로 0.3초를 기준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스토리보드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주고요. 스토리보드에서 타겟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set target 메서드를 사용해서 애니메이션 그리고 아까 전에 받았던 슬라이더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슬라이더에 set property를 추가해 줘야 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new property pass를 만들어 주고요. 캔버스에 left property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에 begin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실행시키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작업을 했으면은 빌드를 한번 하시고요. 기존의 WPF 사이드 패널 종속성에 우클릭해서 참조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WPF 컨트롤스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메인 윈도우로 들어가서 컨텐츠도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슬라이드 패널 부분도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WPF 컨트롤스 안에 있는 슬라이드 패널을 여기에다 추가를 해볼게요. 슬라이드 패널 컨트롤 점 누르면은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잘라냈던 컨텐트 부분은 그대로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비하인드 코드로 들어와서
기존의 버튼 클릭 이벤트들 내용을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디자이너로 들어와서요. 기존의 윈도우스 리소스 안에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놨었던 부분도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재 슬라이드 패널 안에 컨텐트를 추가했는데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빌드를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패널점 Z 인덱스를 1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컨텐트가 이렇게 드러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백그라운드도 반투명화한 상태로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패널점 Z 인덱스는 일단 다시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우니까 슬라이더가 현재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수정을 해볼 건데요. 이제 슬라이드 패널 비하인드 코드로 들어가서 메서드를 하나 만들게요. private void change 슬라이더 left라고 메서드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캔버스 set left 메서드 안에 이 위에 받아진 변수 슬라이더를 추가하고요. 마이너스 300만큼 좌측으로 이동시킬게요. 자, 이 change slider left 메서드는 여기 생성자에다 바로 추가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loaded라는 이벤트가 발생한 후에 이렇게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처음 생성자가 실행된 후에 직후에 바로 호출하게 되면은 이 슬라이더는 아직 on apply 템플레이트가 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loaded 다음에 change slider left를 호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처음 로드 됐을 때는 이 슬라이더 패널은 최하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패널에 set z 인덱스를 이렇게 dis int의 min 밸류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로드 됐을 때 말고도 추가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독성을 위해서 유틸리티에 따로 추가를 해 줄게요. 자, 유틸리티에 UI 엘리먼트 utils라고 클래스를 만들도록 할게요. public static 클래스로 만들어 주고요. 확장 메서드를 만들어 줄게요. bring to front send to back이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this UI element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send to back도 똑같이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복사해 놨던 패널 set z 인덱스를 붙여넣기 해주고요. 밑에도 똑같이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this 부분은 UI 엘리먼트로 바꿔주고요. bring to front는 max 밸류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bring to front, send to back 확장 메서드를 만들었고요. 슬라이드 패널로 들어가서 set z 인덱스 부분을 this send to back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 주도록 할게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눈에 빠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 메서드로 만들어서 호출해 주는 게 가독성 면에서 훨씬 뛰어나죠. 이 슬라이드 패널은 최하단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오픈을 했을 때는 bring to front를 호출해줘서 앞으로 보내줘야겠죠. 빌드를 한번 하고요. 다시 메인 윈도우로 한번 가볼게요. 좌측에 이렇게 슬라이더가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죠. 버튼에다가 이벤트를 한번 줘볼 건데요. 그 전에 이 슬라이더 패널의 네임을 슬라이드 패널이라고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버튼 클릭 이벤트로 돌아가서 기존 코드는 좀 지우고요. 슬라이드 패널.open이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행을 해서 이렇게 오픈을 한번 해보니까 애니메이션이 너무 빠르네요. 자, 슬라이드 패널로 들어가서 보니까 from millisecond가 아니라 microsecond로 입력을 했네요. 자, from millisecond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실행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0.3초에 걸려서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었네요. 자, 이제 클로즈 부분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 스토리보드를 코드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유틸리티 안에 애니메이션 utils라고 클래스를 하나 추가해 주고요. public static 클래스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장 메서드로 스토리보드를 반환값으로 create left property storyboard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복사해 놨던 것들을 복사해 주고요. begin 부분은 지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return storyboard를 추가해 주고요. 자,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this framework element 이렇게 프레임워크 엘리먼트를 추가를 해주고요. 더블 타입으로 from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더블 타입으로 to를 추가해 주고요. 더블 타입으로 밀리세컨드 매개 변수까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매개 변수의 값을 이렇게 할당해 주도록 할게요.
레프트 애니메이션 확장 메서드는 만들었고요. 슬라이드 패널로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확장 메서드를 사용해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언더바 슬라이더 create left property 스토리보드를 호출해 주고요. from은 -300, to는 0이죠. 그리고 밀리세컨드는 300으로 이제 밑에 이 코드들은 지워줘도 되겠죠. 자, 이제 클로즈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위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from을 0으로 바꿔주고요. to는 -30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begin 똑같이 실행을 해주고요. begin 전에 completed를 호출해줘서 슬라이드 패널을 send to back을 이용해서 뒤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반투명한 화면이 보여지지 않겠죠. 그리고 이 close 메서드는 opacity 그리드를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슬라이더가 들어가도록 만들도록 할게요. close를 호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버그 하고요. 햄버거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현재 오픈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opacity 그리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close가 호출되고 스토리보드가 진행이 된 후에 send to back으로 뒤로 숨겨져서 이제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위로 올려보면은 슬라이드 위드 의존성 속성을 만들었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사용자가 직접 커스텀을 할 수 있게끔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캔버스 센 레프트의 -300 부분은 마이너스 슬라이더 위드로 변경을 해주고요. 오픈 부분은 슬라이더의 너비만큼 좌측으로 가 있었죠. 그 너비만큼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클로즈 부분도 그 너비만큼 갔던 위치로 마지막에 가게끔 슬라이더 위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드를 하고 다시 메인 윈도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슬라이더 위드를 500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슬라이더의 위드는 바로 변경이 되는데 위치는 이동이 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빌드를 해보면은요, 다시 위치가 조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슬라이드 패널, 슬라이더 위드 의존성 속성의 변경을 감지해서 레프트를 조정해 줘야 됩니다. 슬라이드 패널 비하인드 코드로 다시 들어와서 슬라이드 위드 프로퍼티의 프로퍼티 메타데이터 부분에 두 번째 매개 변수 인자 값으로 슬라이드 위드 체인지드 이벤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디펜던시 오브젝트가 만약에 슬라이드 패널이라면은 여기에 슬라이드 패널 변수를 만들어 주고 슬라이드 패널에 change slider left 메서드를 호출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재 이 클래스 멤버 변수로 슬라이더 보더 부분은 nullable로 처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오픈하고 클로스 부분에 느낌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느낌표로 표시한 것은 슬라이더가 현재 널이 아님을 확신한다고 표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hange slider left 부분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슬라이더가 널이 아니라면은 left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디자인 타임에서는 이 슬라이더가 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요. 메인 윈도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빌드를 한번 다시 해보고요. 이제 슬라이더 위드를 400으로 바꿔보고 300으로 그리고 다시 500으로 바꿔도 레프트 위치도 잘 조정이 되고 너비도 잘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스피드 속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슬라이더 패널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더 위드 밑에다가 프롭 더블 애니메이션 스피드라는 더블 타입으로 속성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기본값은 300 더블로 이렇게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 애니메이션 스피드는 의존성 속성으로 만들지 않았는데요. 이 속성을 굳이 바인딩을 하거나 디자인 타임에 보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속성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속성을 바인딩 하고 싶다면 이렇게 의존성 속성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밀리세컨드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윈도우로 돌아가서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150으로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속도가 빨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5초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실행.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배경을 누르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이 풀리고 또다시 배경을 누르면은 이렇게 계속 애니메이션이 반복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용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부분은 분명히 버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이러한 버그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정해 줘야 됩니다. 자, 컨트롤스 안에다가 슬라이더에 상태값을 나타내는 슬라이더 스테이트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public enum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닫혀져 있는 상태 closed
그리고 닫히는 중인 상태, closing, 그리고 열린 상태, opened, 그리고 열리는 중, opening이 있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패널로 들어가서 클래스 상단 부분에 필드 변수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private 슬라이더 state라는 enum 타입의 필드 변수를 이렇게 추가해 줄 거예요. 이 state의 기본 값은 closed로 설정을 할 거고요. open 그리고 close 되었을 때 상태를 변경해 줄 건데요. 여기에서 open은 슬라이드 state가 closed 상태가 아니라면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state가 닫혀 있는 상태에만 open 이벤트가 발생되는 것이죠. 자, closed도 마찬가지로 오픈드 상태가 아니라면 빠져나갈 거고요. 스토리보드를 생성하기 전에 슬라이더 스테이트를 오프닝 상태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로스드 부분에서는 클로징 상태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오픈 부분에 이 클로스드에 있던 completed 이벤트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completed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또는 클로징 스테이트에 이벤트가 호출될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더 스테이트가 오프닝 상태라면은 열리고 있는 도중에 이제 컴플리트가 되었다는 것은 완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더 스테이트는 오픈드로 변경을 해주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클로즈드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클로즈드가 되면은 뒤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send to back을 이렇게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시행을 해 볼게요. 이제 햄버거 버튼을 누르고 이 배경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모두 열렸을 때 눌러주면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눌러도 아까처럼 깜빡깜빡거리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잘 처리가 된 것 같네요. 지금은 이 슬라이더가 이렇게 좌측에서 이렇게 들어오죠. 이번에는 이렇게 우측으로 들어오게 하는 속성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에 슬라이더 로케이션이라고 enum을 하나 만들 거예요. public enum left와 right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패널로 들어가서 의존성 속성을 만들어 줄게요. prop dp 탭탭 슬라이더 로케이션, 똑같이 슬라이더 로케이션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슬라이드 패널을 이렇게 추가해 주고요. 디폴트 값은 슬라이드 로케이션의 left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 멤버 변수는 위로 올려주도록 하고요. 자, 슬라이드 로케이션이 변하면은 left도 변경이 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 on slide with changed와 똑같은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이름은 on slider changed라고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프로퍼티 부분은 잘라서 슬라이더 with 밑에다가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슬라이더 로케이션에 따라서 left가 변경이 돼야 되는데요. 먼저 change slider left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여기 left가 0이고 width가 만약에 100이라고 했을 경우에 left가 100으로 와야 left가 100이 돼야 이 위치에 컨트롤이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 패널에 부모 컨트롤의 너비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 건데요. 더블 타입으로 parent actual width라는 parent as framework element parent를 이렇게 찾아주고요. parent가 null이 아니라면은 actual width를 그대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slider left에다가 더블 left 변수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슬라이더 로케이션이 만약에 left라면은 마이너스 슬라이더 width를 추가해 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parent actual width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set left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진 left를 인자값으로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부분만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먼저 메서드를 하나 만들게요. private value tuple로 double from double to 반환값을 가지고 있는 get left range라는 메서드를 하나 추가해 줄게요. 여기에 슬라이드 스테이트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슬라이드 스테이트가 오프닝이라면은 반환값은 from 여기 마이너스 슬라이드 with 그리고 to 0을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은 return to 부분하고 from 부분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get left range를 각각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bar left range 그리고 get left range를 이렇게 할당해 주고 left range에 from 그리고 to를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밑에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조건문을 이제 하나 더 주도록 할게요. if slider
로케이션이 left인 경우가 현재 이거겠죠. 그리고 else, 현재 left하고 right밖에 없기 때문에 else로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붙여넣기 하여서 from과 to의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자, 오프닝 될 때는 파렌트의 너비와 동일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슬라이더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려면은 자, 이렇게 파렌트 위드에서 이 슬라이더의 이 위드만큼 이렇게 빼줘야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파렌트 액츄얼 위드 마이너스 슬라이더의 위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밑에는 이걸 거꾸로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하단에 오픈 클로즈를 잠깐 살펴볼게요. 동일한 소스 코드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도 private void begin 애니메이션 메서드를 만들고요. 이거를 그대로 붙여다가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begin 애니메이션 호출을 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begin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호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빌드를 하고 메인 윈도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애니메이션 스피드도 300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에 슬라이더 로케이션을 라이트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라이트로 간 걸 볼 수가 있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하면은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배경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레프트로 변경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레프트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무리는 소스 코드 정리까지 해줘야 마무리겠죠? 자, 이렇게 소스 코드를 모두 정리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각 메서드나 속성의 기능들을 이렇게 주석 처리도 다 해놨고요. WPF 컨트롤스 부분만 GitHub에다가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오픈 클로즈는 이렇게 이 사용자 정의 컨트롤로 오픈 클로즈 메서드를 호출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지금까지 이 강의를 잘 따라오셨다면은 의존성 속성으로 만들어서 오픈 클로즈를 바인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용자 제한 컨트롤로 이렇게 만드는데 좀 더 난이도가 있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분명히 개발하실 때 생산성은 엄청나게 높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